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노후자금 통장을 보면서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남았지? 싶었던 순간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가계 파산의 원인 1위는 병원비도 아니고 사업 실패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들어간 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혼자금, 주택자금, 생활비 지원, 창업자금까지 부모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조금씩 자기 노후를 자녀에게 양보해왔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녀 때문에 노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죄책감 없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인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이걸 눈치채지 못할까?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쓰는 부모들은 대부분 나는 계획적으로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 대학 등록금 마지막 학기, 이번 학기만 더하고 적금을 깼다. 결혼할 때 남들 다 하니까 무리해서 전세자금을 보태줬다. 취업이 늦어지는 자녀 생활비를 몇 년째 대주고 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면서 생활비, 교육비까지 자연스럽게 부담하게 됐다. 이 하나하나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15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계획했던 노후 자금의 30-40%가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 사실을 은퇴 시점이 돼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터널 시야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자녀 문제는 크고 급하게 보이지만 20년 뒤 내 노후는 흐릿하고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자녀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2부.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는 7가지 신호. 자, 이제 본론입니다. 아래 신호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세어보세요. 신호 1. 자녀에게 준 돈의 총액을 정확히 모른다. 대충 이 정도 줬나? 하고 어림짐작만 하고 계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건 그만큼 감정적으로 결정해왔다는 뜻이거든요. 신호 2.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3번 이상 해봤다. 한 번은 예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미 패턴이 생긴 겁니다. 자녀도 무의식적으로 그 패턴을 학습합니다. 신호 3. 내 병원비나 실손보험보다 자녀 지원을 먼저 생각한다. 건강검진을 미루면서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보태자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입니다. 신호 4. 배우자와 자녀 지원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얼마를 더 줄 것이냐로 바뀌었다면 이미 가정 경제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5. 자녀가 부모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반대로 자녀에게는 부모의 실제 자산 상황을 얘기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여유 있으신 줄 알았다는 자녀들의 반응, 실제로 굉장히 흔합니다. 신호 6. 노후 계획을 나중에 자녀 자리 잡으면으로 미루고 있다. 이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리 잡는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취업,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끝이 없습니다. 신호 7. 손주를 돌봐주면서 내 시간과 건강을 갈아넣고 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체력과 시간도 자원입니다. 손주 육아로 본인의 병원 진료, 운동, 인간관계까지 뒷전이 되고 있다면 이것도 노후 자산을 깎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부. 진짜 문제는 얼마가 아니라 순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영상은 자녀에게 돈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돕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 아시죠? 산소 마스크는 본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노후 재정도 똑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가 확보된 다음에 남는 자원으로 돕는다. 이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는 자녀도 돕지 못하고 나도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녀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목돈이 아니라 부모가 노후에 스스로 자립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부모님께 바라는 것으로 재산보다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지내시는 것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자녀도 사실은 부모가 자기 노후를 잘 챙기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4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 실제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드릴게요. 실천법 1. 노후 마지노선 통장을 따로 만든다. 지금 있는 자산 중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을 금액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지원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물리적으로 계좌를 분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지킵니다. 실천법 2. 자녀와 숫자로 대화한다. 우리 형편이 어렵다 같은 애매한 말 대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번 지원은 최대 여기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어렵다는 식으로요. 애매함은 오히려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줍니다. 명확한 숫자는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실천법 3. 도움과 구제를 구분한다. 한 번의 지원은 도움이지만 반복되는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늦추는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대신 없애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원 총액을 모른다. 2. 마지막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3. 내 건강보다 자녀 지원이 우선이다. 4. 배우자와 지원 문제로 다툰다. 5. 자녀가 내 경제 상황을 모른다. 6. 노후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다. 7. 시간과 체력까지 갈아넣고 있다. 노후 준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알았으니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신호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몇 번에 해당되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는 분께 공유해주세요.